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전 국민의 모든 이목이 경기도 국정감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루어진 경기도 국감에서는 한마디로 이재명 지사가 국힘을 찢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되지도 않는 억지 주장만을 내세운 국힘당 의원들의 질의에 눈 하나 깜빡 안 하면서 여유있게 진실을 근거로 한 팩트 폭격으로 이 모든 원흉은 국힘 게이트임을 이재명 지사가 확인해 주셨습니다. 국정감사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이재명은 다르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모진 역경을 딛고 살아온 이재명은 역시나 단단하구나, 강단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그동안 그만큼 청렴하게 살아온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정말 멋졌습니다. 오늘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국정감사에 불러낸 국힘당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전에 이뤄진 국감 상황에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국감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던 이재명 지사에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특히 오늘 백혜련 의원의 팩트 폭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국힘당의 김도읍이 그분을 언급하며 소설을 쓰자 곧바로 백혜련 의원이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이라며 연로자들을 하나씩 거론했는데 정말 통쾌했습니다.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검사장이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던 거 도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분을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을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팩트에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은유적인 의미로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팩트에 근거한 그분들입니다.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자, 그 하천대유와 국민의힘 고위 법조인 간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돈이 간 관계들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이 폭로하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각상도 전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 되셨던 분입니다. 최재경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입니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자꾸 이재명 도지사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분이고 법원 행정처 차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수남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입니다. 강찬우 박근혜 정부 수원지검 검사장, 이창재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김기동 박근혜 정부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이경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변호사, 자문 변호사는 다 박근혜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문이었던 원유철 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구속이 되고 나니 그 본인을 넘어 부인까지 고문으로 고이 모셨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돈 받은 놈들이 확실히 범인이죠.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고 오로지 수사로 그 모든 진실을 가리면 되는 겁니다. 자, 한편 법사위에서는 김호수 총장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에 묻혔는데요.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대검 중수부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부실 대출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지적한 윤석열이 주인검사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소유주로 막대한 배당 수익을 챙겼던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는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1155억 원의 대출을 받아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을 했었죠. 부산저축은행 박양호 회장의 인척인 조모 씨가 대장동 PF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에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면서 조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조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었고 또 수사를 총괄하는 중수부장이 바로 최재경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수사 때는 입건을 피했다가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때 구속 기소가 돼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2015년도에 개발회사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8억 3천만 원을 챙긴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지만 남 변호사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적용을 했다라면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겠지만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협의만을 적용을 했었죠. 그 당시에 수원지검장이 바로 강찬호 전 검사장이 맡았었고 남욱 변호사의 법률 대리는 바로 박영수 전 특검이 맡았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여기 연루된 전직 검사들이 나중에 다 화천대유 고문이라든지 50억 클럽에 관련이 돼 있다.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고 김호수 총장은 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지시를 했다. 관련 수사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기록을 검토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사 지휘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 윤석열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박영수나 강찬호, 곽상도 등 전부 전관 출신들이라 과연 이 현직 검사들이 똑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의를 보고도 김학의 아니라고 하는 그런 조직인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습니다. 좀 똑바로들 좀 해봅시다. 자, 한편 지난 15일 국힘 대선 경선 TV 토론에서 윤석열과 홍준표가 1대1 맞수 토론을 했습니다. 무식과 무대포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당시 홍준표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언급하자 윤석열이 김건희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김건희의 주식 계좌를 까겠다고 당당하다는 듯이 말했고 홍준표는 그럼 내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었죠. 윤석열 역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계좌 내역을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홍준표가 조속하게 공개를 요구하자 윤석열은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뭐가 그리 급하냐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지 입으로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뭐가 그리 급하냐입니다. 역시납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과 홍준표가 악수하는 장면에서 윤석열이 홍준표의 어깨를 툭 치며 그만해라 진짜 라는 영상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선배인 홍준표의 어깨를 치는 이 장면으로 현재 60대 이상이신 국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이 4가지 없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에서도 상대에게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말을 섞어가며 토론하는 장면들이 참 많았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기본 자체가 안 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